여기 도저히 믿기 힘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. 만약 당신이 아주 빠른 우주선을 타고 몇 년간 우주를 여행하고 지구로 돌아온다면 당신은 겨우 몇 살밖에 나이를 먹지 않았는데 지구에 남은 당신의 쌍둥이 형제는 수십 년이나 늙어 있을 수 있습니다. 심지어 지구에서는 수백 년이 흘러 당신이 알던 모든 사람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죠. 공상과학 이야기 같지만 이건 100년도 더 전에 아인슈타인이 증명했고 지금은 실험으로도 확인된 엄연한 과학입니다. 오늘은 시간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것처럼 절대적이지 않다는 우주의 가장 기묘한 진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는 빛에서 시작됩니다. 빛의 속도는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.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어마어마한 속도죠. 그런데 빛에는 우리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아주 이상한 성질이 하나 있습니다. 빛의 속도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측정해도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. 이게 왜 이상하냐면 우리의 일상 경험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. 예를 들어 시속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앞으로 공을 던지면 밖에서 볼 때 그 공은 기차 속도에 던진 속도가 더해져 더 빨라 보입니다. 그런데 빛은 그렇지 않습니다. 빛의 내는 손전등을 들고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그 빛의 속도는 조금도 빨라지지 않습니다. 멈춰있는 사람이 재나 광속에 가깝게 달리는 사람이 재나 빛은 언제나 정확히 같은 속도로 날아갑니다. 바로 이 하나의 사실에서 우주의 모든 기묘함이 시작됩니다. 한번 생각해봅시다. 속도라는 건 결국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. 그런데 빛의 속도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한다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거리와 시간 자체가 달라져야만 그 계산이 맞아떨어집니다. 아인슈타인이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.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시간이 실제로 느리게 흐른다는 것이었죠. 이것을 시간지연이라고 부릅니다. 이걸 이해하는 유명한 방법이 있습니다. 빛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빛시계를 상상해보세요. 이 시계가 가만히 있으면 빛은 똑바로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. 그런데 이 시계가 빠르게 옆으로 이동하면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빛이 비스듬한 지그재그 경로로 더 긴 거리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.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 더 긴 거리를 가야 하니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셈이죠. 즉, 움직이는 시계는 밖에서 볼 때 더 느리게 가는 겁니다. 이건 시계가 고장나서가 아니라 시간 그 자체가 정말로 느려지는 겁니다. 그런데 이상해지는 건 시간만이 아닙니다.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진행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기까지 합니다. 광속에 가깝게 달리는 우주선은 밖에서 보면 앞뒤로 납작하게 짧아져 보이는 거죠. 시간이 늘어나고 공간이 줄어드는 이 현상은 사실 시간과 공간이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하나로 얽힌 시공간이라는 걸 말해줍니다. 아인슈타인이 밝혀낸 건 시간과 공간이 관측자에 따라 서로 모습을 바꾸는 하나의 무대라는 사실이었습니다. 이 원리가 만들어내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바로 쌍둥이 역설입니다. 쌍둥이 형제가 있다고 해봅시다. 한 명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먼 별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다른 한 명은 지구에 남습니다. 우주선을 탄 형제에게는 시간이 아주 느리게 흘렀기 때문에 그에게는 이 여행이 겨우 몇 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. 하지만 지구로 돌아와 보니 지구에 남은 형제는 수십 년이나 더 늙어 있었습니다. 분명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인데 한 명은 청년이고 한 명은 노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. 우주선의 속도가 빛에 가까울수록 이 시간 차이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벌어집니다. 광속의 99.99%로 여행한다면 우주선 안에서의 1년이 지구에서는 7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건 단순한 사고 실험이 아니라 물리법칙이 실제로 예측하는 결과입니다.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시간지연은 이미 여러 번 실험으로 증명됐습니다.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GPS입니다. GPS 위성은 지구 위 높은 궤도를 아주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위성 안의 시계는 지상의 시계와 미세하게 다른 속도로 흐릅니다. 위성이 빠르게 움직여서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와 지구 중력에서 멀어져 시간이 빨라지는 효과가 겹쳐서 위성의 시계는 하루에 아주 조금씩 어긋납니다. 이 차이는 100만 분의 몇 초 수준으로 아주 작지만 만약 이걸 보정하지 않으면 GPS 위치는 하루에 수려 10km씩 어긋나 버립니다. 우리가 스마트폰 지도로 길을 정확히 찾을 수 있는 건 사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매 순간 계산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. 또 다른 증거도 있습니다. 우주에서 지구로 쏟아지는 우주선이 대기와 부딪히면 뮤온이라는 아주 짧게 사는 입자가 생기는데 원래대로라면 이 입자는 땅에 닿기 전에 사라져야 합니다. 그런데 이 입자가 워낙 빠르게 움직여서 시간이 느려진 덕분에 원래
원래 수명보다 훨씬 오래 살아남아 땅까지 도달합니다. 우리 머리 위에서 시간 지연이 매 순간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더 직접적인 실험도 있었습니다. 과학자들은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를 비행기에 싣고 지구를 한 바퀴 돌게 한 뒤 땅에 놓아둔 똑같은 시계와 비교해봤습니다. 그러자 두 시계는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습니다. 빠르게 움직인 비행기의 시계가 이론이 예측한 그대로 아주 조금 느리게 간 겁니다. 시간이 속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걸 눈에 보이는 시계 두 개로 직접 확인한 셈이죠. 그렇다면 이런 상상을 해봅시다. 만약 정말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당신에게는 그저 평범한 몇 달의 여행일 뿐입니다. 우주선 안에서 밥을 먹고 잠을 자는 사이 창밖으로는 별들이 스쳐 지나갑니다. 그런데 그 몇 달 동안 지구에서는 수백 년, 어쩌면 수천 년이 흐릅니다. 당신이 여행을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을 때 그곳은 당신이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. 당신의 가족도 친구도 당신이 살던 시대 전체가 이미 먼 역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. 어떤 의미에서 빛에 가까운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은 미래로 가는 편도 타임머신인 셈입니다. 다만 한번 미래로 가면 다시는 원래의 시대로 돌아올 수 없다는 조건이 붙죠.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까요? 우리 은하의 중심까지는 약 26,000광년이 떨어져 있습니다. 빛조차도 26,000년이나 걸려야 닿는 상상하기도 힘든 거리죠. 그런데 만약 광속에 충분히 가까운 우주선이 있다면 그 안에 탄 사람에게는 이 여행이 놀랍게도 단 몇십 년, 어쩌면 그보다도 짧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. 앞서 이야기한 대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는 시간이 느려지고 그 앞에 놓인 거리마저 짧아지기 때문입니다. 한 사람의 일생 안에 은하 중심까지 다녀오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. 다만 그가 지구로 돌아왔을 때 지구에서는 이미 5만 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있을 겁니다. 그가 떠날 때 알던 사람들도 그가 살던 문명 전체도 그 긴 세월 속에서 이미 아득한 과거가 되어 있겠죠. 시간 지연은 이렇게 우주의 까마득한 거리조차 한 사람의 삶 안으로 압축해버릴 수 있는 놀라운 열쇠이기도 합니다.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. 그럼 빛보다 더 빠르게 가면 아예 과거로도 갈 수 있는 것 아닐까? 안타깝게도 그건 불가능합니다. 질량을 가진 물체는 애초에 빛의 속도에 도달하는 것조차 불가능하거든요. 물체가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것을 더 가속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점점 커지는데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그 에너지는 무한대로 치솟습니다.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도 사과 한 알조차 빛의 속도까지 가속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빛의 속도는 단순한 속도 제한이 아니라 이 우주에 그어진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. 오직 질량이 없는 빛만이 그 속도로 달릴 수 있죠. 우리가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을 만들 수 없는 이유도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. 게다가 시간을 늦추는 것은 속도만이 아닙니다. 강한 중력 역시 시간을 느리게 만듭니다. 블랙홀처럼 중력이 극단적으로 강한 곳 근처에서는 시간이 바깥 세상보다 훨씬 느리게 흐르죠. 만약 그런 곳 가까이에서 잠깐 머물다 온다면 당신에게는 몇 시간이지만 먼 곳에서는 몇 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. 속도든 중력이든 시간은 그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겁니다. 우리가 발을 딛고 선 지면보다 높은 산 위에서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더 빠르게 흐른다는 것까지도 이미 정밀한 시계로 확인됐습니다.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하나입니다.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시간이 사실은 결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. 우리는 시간이 온 우주에서 똑같은 속도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른다고 믿습니다.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.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느냐에 따라, 얼마나 강한 중력 속에 있느냐에 따라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게 흐릅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비행기를 탄 사람과 땅에 있는 사람의 시간은 아주 미세하게 다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라고 믿었던 시간은 사실 우주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셈입니다. 어쩌면 시간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또 다른 얼굴인지도 모릅니다.